네, 자, 반갑습니다. 저컴퓨터 조현일입니다. 자, 저는 어제 미국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25명과 함께 또 재미있는 경기들을 지켜봤고요. 자, 이제 한국에 왔으니 NBA 플레이 토너먼트와 플레이오프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도 뭐 변함없이 모든 시리즈를 다 프리뷰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스와 레이커스만 하지 않습니다. 비인기 팀도 다 하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제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저도 이 모든 걸 내다보는 예측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바로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 토너먼트 9위와 10위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9위는 세크라멘토, 10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 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가 상당히 워리어스에겐 치명적이었고,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 홈 경기에서 쭉 앞서다가 한 점 차로 패했던 게 역시나 또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팀의 성적은 46승 36패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평균 실점 자체는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세크라멘토가 13위, 그리고 워리어스가 8위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은 서로 비슷합니다. 14위와 15위. 아이러니하게도 세크라멘토 킹스는 이 케빈 허더가 빠진 이후에 키언 앨리스라는 무명 선수가 주전 슈팅 가드로 올라서면서 전체적인 디펜스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트 레이팅을 따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플러스 1.7에 불과합니다. 전체 17위. 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플러스 2.6, 11위에 올라 있고요. 이 부분만 따진다면 가장 좀 편차가 큰 그런 항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워리어스의 네트 레이팅이 확실히 세크라멘토도 앞선다는 것. 자, 그리고 페이스를 살펴보면 양팀 모두 다 비슷합니다. 평균 적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세크라멘토는 98.8로 14위,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99.2로 12위. 워리어스가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빨랐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크라멘토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2경기를 치르면서 눈에 띄는 항목을 보시면 필드골 성공률 자체는 전체 성공률은 14위인데 3점 성공 개수가 4위, 시도 개수가 3위입니다. 이 말인 즉슨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팀이다. 다만 자유투는 재미가 없다. 자유투를 평균 21개 던지는데 이게 21위고요. 자유투 성공률도 30위, 꼴찌입니다. 자유투 성공 개수 27이니까 이 파울 라인에서는 항상 재미를 못 보는 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차이를 보시면 우리가 얻는 자유투 개수는 20.9개인데 상대에게 허용하는 자유투 개수가 23.1개. 그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2.2. 여기서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자유투 성공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2.9점.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유투만으로 마이너스 2.9점의 손해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크라멘토가 단기전에서 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14위로 평범했고요. 리바운드 개수 자체도 득실점 차이를 보시면 플러스 1.5개니까 전체 10위. 리바운드는 3위권에 올라있는 팀입니다.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틸은 전체 13위. 블락은 28위에 불과합니다. 샷 블락커가 없죠. 사보니스도 좋은 빅맨이지만 블락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고, 샷 블락커가 사실 벤치에는 자베일 맥기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시즌 내내 로테이션 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세로 수비 능력은 떨어진다. 턴오버 개수 13.1개, 그리고 상대로부터 얻어내는 건 13.9개니까 실책 개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실책을 덜 범하면서 상대로부터 실책을 많이 이끌어낸 팀이고요. 파울 개수 자체는 좀 많은 편입니다. 평균 19.9개가 24위니까 어떻게 본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강점과 약점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를 한번 살펴보시면 올 시즌에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주역 멤버들 가운데 도만타스 사보니스, 해리슨 반즈가 모두 다 82경기 출전했습니다. 디어나 팍스 8경기밖에 안 빠졌고요. 키건 머레이 5게임 빠졌습니다. 말링 몽크 10경기 미스죠. 마지막에 시즌 아웃이 좀 아쉽긴 한데 그 전까지는 건강을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서 케빈 허더, 트레일 라이스, 키언 앨리스, 그 다음에 또 크리스 두아르테 등등 롤 플레이어들의 역할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비언 미첼이 72경기를 뛰면서 벤치 멤버들 가운데는 이 말링 몽크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팀의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디어런 팍스죠. 네, 올 시즌 3점도 평균 2.9개를 넣었고 자유투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73.8%에 불과한데 어쨌든 평균 26점, 어시스트 5개, 6개 뿌리는 이 디어런 팍스가 스틸 부분에서도 1위,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보니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4득점에 13.7리바운드, 어시스트가 무려 8.2개. 자, 하지만 사보니스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활약상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보니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키건 머레이나 해리슨 반즈 그리고 말링 몬크는 뛸 수 없습니다. 케빈 허도 아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키건 머레이와 해리슨 반즈가 스텝업을 해줘야 되는데 둘 모두 3점에 대한 기복이 상당히 뒤따르는 편이죠. 그리고 확실한 또 확고한 시그니처 무브가 없기 때문에 결국 디에런 팍스와 사보니스가 원투펀치의 역할을 넘어서 거의 가장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게 세크라멘토의 한계를 볼 수가 있겠죠. 벤치는 좀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몽크가 없어요. 그리고 허더가 없기 때문에 키언 앨리스가 주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세크라멘토 벤치에서 쓸만한 선수는 트레이 라이스, 스트레치 빅이죠. 외곽을 던지는 빅맨인데 이 친구가 다행히 후반기 활약이 나쁘지 않았고 이 데이비온 미첼 같은 경우에는 세크라멘토가 로터리 픽으로 뽑은 자원인데 사실 저는 실패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이 너무 떨어지고 또 스테픈 커리를 만났을 때 이 데이비온 미첼의 수비력이 빛을 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두아르테, 샤샤 베젠코프 같은 선수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11분, 12분 뛰는 선수들이 단판 승부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기대치라든지 이름값이라든지 생산력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딱 봤을 때 디에런 팍스, 도마타스 사보니스가 짊어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3옵션을 해야 될 키건 머레이, 해리슨 반즈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2경기 역시나 잘 소화했고요. 야투 성공률은 전체 13위인데 3점 시도 개수가 4위, 성공 개수 2위입니다. 세크라멘토와 비슷한 색깔이죠. 하지만 성공률은 전체 7위, 최상급 3점 팀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횟수 자체는 27위에 불과합니다. 자유투를 많이 던지는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성공률은 17위로서 세크라멘토보다 낫다는 것. 하지만 자유투 득실 마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보이시죠? 마이너스 2.0, 이게 25위. 결국에는 우리보다 상대가 평균적으로 자유투로 2점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와 마찬가지로 프리드로 라인에서는 재미없는 팀이다. 이 말인 즉슨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얼마나 자유투를 헌납하지 않느냐, 이 싸움도 중요하죠. 자유투를 헌납하지 않은 건 저 뒤쪽에 있는 파울 개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PF 항목으로 가서 보시면 퍼스널 파울 19.5개죠. 19.5개니까 전체 22위입니다. 파울 개수가 적진 않지만 세크라멘토보다는 적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특유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파울 관리 능력을 상당히 잘 내보일 수 있다면 유리한 건 골든스테이트라 볼 수가 있겠죠. 다시 TS로 넘어와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전체 12위입니다. 58.6%. 3점이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유투를 상대적으로 잘 보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올 시즌 워리어스의 가장 큰 반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바운드라고 봐요. 리바운드를 46.7개를 걷어내는데 절대적인 개수 1위. 하지만 리바운드는 뭐가 중요합니까? 리바운드 마진, 득실점, 득실 차이가 중요해요. 상대는 워리어스를 상대로 42.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으니 워리어스의 리바운드 득실 차이는 플러스 3.8개, 그리고 아래쪽 초록색 나와 있죠. 세컨드. 이게 2위입니다. 그래서 보드 장악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떻게 본다면 장신 멤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포젬스키를 비롯해서 동급 최강의 리바운더들이 있다 보니까 리바운드 수치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는 스티브 커거 감독 시스템에서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 시즌에도 29.3개를 뿌리면서 전체 4위고요. 자, 스틸과 블락은 23위. 허슬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포젬스키, 그 다음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쿠민가, 모제스 무디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로스터가 노후하다 보니까 자, 저런 허슬 지수, 빠른 발, 그 다음에 퀵핸즈가 필요한 이런 항목은 재미를 못 봤어요. 자, 그리고 턴오버도 워리어스의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14.3개, 전체 23위, 파울 개수 22위니까 그래서 턴오버 파울은 최근 2, 3년의 골든스테이트를 논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단기전에서 워리어스의 최대 이슈는 딱 그겁니다. 턴오버, 반칙,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의 챌린지 타이밍.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 항목을 봤을 때는 골든스테이트가 세크라멘토보다 분명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을 살펴볼까요? 자, 드레먼드 그린은 초반에 뭐 선수들 조합해고 하여튼 주적간다고 55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잘 건강을 유지했죠. 스테프 커리 딱 8경기밖에 안 빠졌고요. 클레이 탐슨 5경기 결정했습니다. 앤드류 위긴스 71경기 출전, 포젬스키 루키인데 74경기 출전, 크리스 폴은 뭐 손 부상 때문에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60경기 가까이 뛰었고, 쿠민가도 74경기나 뛰었습니다. 무디 66경기, 샤리치, 잭슨 데이비스, 뭐 케번 루니 모두 다 큰 공백 없이 잘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시면 스테픈 커리가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부진하긴 했어요. 그런데 평균 득점을 26.4득점, 그리고 3점도 40.8%, 그래도 4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어시스트 개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어시스트 5.1개로 결국 잘 마무리했고요. 자, 클레이 탐슨은 평균 17.9득점, 벤치로 나섰을 때 상당히 효율이 좋았고, 벤치에서 다시 주전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알고 있던 빈티지 클레이 탐슨을 되찾았어요. 그러면서 3점을 38.7%까지 끌어올렸고, 못한다 해도 스테프 커리와 매경기 8.3개의 3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 역시도 뭐 딴짓하지 않는, 혹은 뭐 건강한 드레먼드 그린의 위력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출전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7.1분. 자, 하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3점이죠. 3점 평균 성공 개수가 0.9개니까 1개 육박한데 39.5%였습니다. 뭐 아예 무턱대고 계속 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죠. LA 레이커스가 또 드레먼드 그린을 버렸다가 전반에 3점 5개 맞고 또 패한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디펜더이자 또 준수한 15점 전후의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선수인데, 위긴스가 엑스팩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포젬스키, 뭐 크리스 폴, 또 조나단 쿠민가의 활약. 쿠민가가 올 시즌 팀 내에서 평균 득점 3위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승세를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빅맨 포지션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와 케번 루니가 이끌게 될 텐데, 두 선수 모두 뭐 결국 한 시즌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16분씩 뛰었거든요. 그런데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막아야 된다는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아마도 케번 루니의 중용 시간을, 출전 시간을 좀 더 늘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로스터 스쿼드가 세크라멘토보다 훨씬 두껍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전원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어떤 식으로 9인 혹은 뭐 10인 로테이션을 돌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부 컨퍼런스 플레잉 토너먼트 9위와 10위의 대결, 세크라멘토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만남은 세크라멘토의 골든 원 센터에서 열립니다. 즉, 세크라멘토가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 시즌 내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원정 성적이 본인들의 홈 성적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원정 성적을 살펴보면 25승 16패입니다. 이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나 혹은 덴버 너게츠보다 더 좋은 성적이에요. 피닉스 선즈도 앞서는 기록이고요. 그만큼 원정에 잘 싸웠고, 이 세크라멘토는 홈에서 24승 17패를 기록했습니다만 벤치가 너무 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의 승자는, 워리어스 팬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될 것이다. 점수 차이는 이번 시즌 클러치 횟수 탑3 안에 드는 골든스테이트인 만큼 저는 4점 차 이내, 투 포지션 게임 이내라고 보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7, 8번 시드 패자와 맞붙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워리어스의 승리를 픽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